네, 안녕하세요. 신촌 박정어학원 토익 RC 전임 강사. 네, 전임 강사예요. 캐런 킴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뭘 할 거냐면요. Part 7을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Part 7 들어가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Part 5가 어려울지 7이 어려울지 본인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 텐데, 나는 사실 독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7 별로 어렵지 않아. 라고 하지만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요. 토익 점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개의 항목이 나와 있어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Part 5, 6, 7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부분의 점수가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왜? 나는 분명히 해석을 잘해서 잘 푼 것 같아. 근데 막 답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 그냥 쭉쭉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 정보를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토익에 많이 나오는 그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글의 종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라는 글을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 누가 썼는지, 누가 봤는지,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 얘네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이메일에서는요. 사람 정보는 늘 나와요. 누가 보내고 누가 썼는지 똑같은 말이죠.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에 따라서 사람 정보를 가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from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문에서 I에 걸리겠죠. to에 걸려있는 거 아니면 dear에 걸려있는 거 그거는 you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정보 대명사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 안에는 첨부 파일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위에 attached라고 해서 첨부 문서가 딱 걸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의 유형은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인데 이런 식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 이상하게 토익에서 청소 서비스 되게 자주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면 땡땡 나와 있죠. 여러분 글을 볼 때요. 땡땡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괄호 열고 닫고를 해놓거나 아니면 뭔가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중요하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이 나와 있으면 그 뒤는 스캔 문제에 꼭 나와요. 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땡땡 이하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제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광고하는지 큰 틀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걸리는 가격 혹은 위치, 전화번호, 웹사이트 이런 거는 탁탁탁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광고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브로셔가 있어요. 트래블 가이드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가 제공하는 게 하나, 둘, 세 가지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여행들의 각각의 특징을 적어놓죠. 그런데요. 시험 문제에 걸리는 거는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열심히 읽죠. A에 들어가는 거, B에 들어가는 거, C에 들어가는 거 다 읽어서 막 조합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모든 거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묻는 거는요. 이 위에 줄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전체 내용에서 다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녁 식사 제공 맨 위에. 밑에 나오는 모든 패키지는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B, C 항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백날 찾아도 안 나오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지문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제품 같은 거 매뉴얼이라고 부르죠.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네, 얘네들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걸리지 않아요. 되게 짧게 나오니까 해석하시기 쉬운데 do not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명령문 이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지인데요. 이런 식의 노티스가 걸려 있었을 때 자, 공지사항은 딱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시간이 변경돼 있는 거, 장소가 변경돼 있는 거 이런 아이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장소가 relocated 나왔잖아요. 장소가 지금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위에 주소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our new location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얘네가 예전에 있던 곳이 아니라 지금 이사를 한 곳이 여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에 위치해 있니 이런 거 볼 때 저 위에 있는 주소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고 노티스는 그래서 뭐뭐 유의하시라고요? 시간, 장소 두 가지 꼭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버스나 아니면 전철 이런 거에 운행 시간이 나와 있는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얘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이 버스는 혹은 전철은 주 7일 운행한다. 아니면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다 틀리는 거죠. 주 7일 아니에요. 썬데이 없잖아요. 주말에 운행 안 해요. 토요일 주말이에요. 네, 그래서 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네,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걸리는 거냐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근을 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내가 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와요. 부동산 정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자주 나오고,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래블 가이드처럼요. 딱딱딱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글을 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니 뭐 이런 거 나와요. 왜? 여기는 발코니가 있고 여기는 침대가 2개야. 여긴 2층 집이야. 나는 2층 집이 좋아. 그러면 2층 집을 찾아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때 잘 체크를 해두시고, fully furnished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풀 옵션, 우리말로. 그래서 다 있는 거, 냉장고, 세탁기 다 있는 거, 이런 집으로 간다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는 쭉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식으로 스캔을 하셔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유형이 이런 건데요. 스케줄표가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전시되는 게 뭐뭐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는 지금 뮤지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달력만 띡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 얘가 박물관 일정표구나. 어디에서 이거를 발행했겠니?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런 거 찾으셔야 되고, 하나 더. 자, 목요일마다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쭉 다 있는, 채워져 있는 이 칸을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일정표를 보시면 똑같은 아이들을 찾아주시고 한 줄로 계속 같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본다. 아, 목요일은 영어 보는 날.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보통은 원티드 하면 지명수배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고요. 보통은 job opening 이라는 제목으로 걸려요. 그래서 구인 광고 하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 part 5에서도 자주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사람은요,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ing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experienced, 경력자예요. 아니면 qualified,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accomplished 이런 식으로 성취된 사람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experienced, ed가 붙는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어쨌든 경력직을 뽑고 있다라는 거를 제목만 보고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요, 이런 구인 광고는 중요한 게 2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하나는 qualification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990점 뭐 이런 거. 근데 preference가 있어요. 선호요.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낚으려고 내는 문제가 qualification 땅땅땅, preference 1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preference는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간을 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article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에 대한 article이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내용은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성공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한 다음에 밥을 먹을 거예요. 네, 이런 정보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정보는 그런 순차적인 흐름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걸려 있어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잘 보시고 동사의 시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아티클 중에서도 공사 관련, construction 관련된 거고요. 요즘에는 construction, construct a building 이렇게 안 해요. construct a wing 이렇게 들어가요. 날개가 아니고요. wing 하면 추가 건물, 부수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uilding이라는 말이 없어도 wing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공사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구나,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공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은 before and after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compare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가운데로 나눠주셔야 돼요. 공사를 하기 전이랑 공사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지문의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지문의 종류를 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Part 7의 지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래 지문의 종류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란 말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질문을 보실 때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마다 다르게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권해드리는 방법이 먼저 첫 번째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의 종류에 따라서 중요하게 뽑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문제의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얘는 기사문이군요. article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사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문이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워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공사 관련 글이요. 두 번째는 인물 관련이요. 공사 관련 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도로를 폐쇄한다. 언제까지는 다른 우회 도로를 이용해라. 이런 거 나오고요. 인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힘들게 살았으나 이제는 자수성가해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할 거니까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기사문이 있었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 제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을 해독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시고 스캔을 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의 단점이 뭐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크게요. 문단을 덩어리로 나누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이 있었을 때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내용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스캔을 빠르게 해서.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하나 잡으시고 세 번째 문단 하나 잡으시면 돼요. 문제를 보기 전에.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어떻게 하나를 잡으란 말이더냐. 자, 문장을 보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눈에 걸려야 되는 거는 동사예요. 동사를 눈에다 걸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무조건 다 주어가 되는데요. 컴마 보이시죠? 얘네들 그냥 제끼시고 주어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문장 끝난 거예요. 두 개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뭐 했다고요? JS라는 사람이 상 받았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정보? 사람 정보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 상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갔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여기를 보니까 동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요. 워즈 같은 게 나왔으면 이런 거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얘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찾으셔야 되겠죠. 비동사 뒤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double the size래요. 사이즈를 넓혔대요. 뭐가? 프로그램이. 이 여자애가 상을 받았는데 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았냐면 사이즈를 늘렸구나. 조금 더 가볼까요? 뭐 보이세요? 북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존재가 뭐냐 하면 도서관, 책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았구나.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몰라요. 문단이 길기 때문에 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슉슉 갔더니 library, 슉슉 갔더니 poet, 시인이 나오나 봐요. writing contest도 있나 봐요. 쭉쭉 갔더니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쭉 열거가 돼 있다는 거 파악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단, 이 여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구나.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뭐가 걸리세요? will be held, 열릴 거야 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BPP 수동태죠. 뭐만 보시면 돼요? 앞에 명사. 리셉션이 열릴 거야. 밥 먹으러 가자. 끝이군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내용이군요. 이렇게까지만 스캔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purpose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맨 마지막으로 제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잘 보시면 첫 번째 여자가 수상했다. 두 번째 왜 수상했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세 번째 문단 그래서 이 여자의 수상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밥 먹을 거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목적이 그냥 스캔만으로도 끝났어요. 뒤로 남길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문제를 보세요. 브레일리 섹션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어를 스캔해서 빠르게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벌써 문단을 3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사람 정보였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정보였어요. 세 번째는 이벤트 정보였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스캔하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문단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갈 거예요. 두 번째가 프로그램 내용이었으니까. 자,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스캔해서 걸려 있고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뒤에 디즈. 여러분 Part 5에 혹시 관사 넣는 문제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근데 part 7 할 때는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더 혹은 this 이런 아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위에 나와 있는 거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this가 걸리는 게 이 브레일 북스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뭐래요? 가장 크대요. 서던 텍사스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 끝나버렸네요. paraphrasing도 안 돼 있어요. largest section in southern Texas.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죠. Not indicated 문제고요. 사람 정보 문제네요. 자,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를 고르래요. 자, 더블 나와 있고 책 섹션. 이거 아까 본 거죠? 네, 어디 나와 있었죠? 두 번째, 더블 더 사이즈 children's book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있는 정보네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poetry writing program 아까 본 것 같아요. 그쵸? 어디서요? 슉슉 지나가다가 writing contest 이런 거 나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illiterate adult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쭉 올라가서 스캔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디 보이세요? 슝슝슝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다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없는 정보는 언제 갑자기 이 여인이 뮤지션이 됐습니까? 아니죠. 여기 뮤지션이 있어서 낚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여인이 뮤지션이 됐다는 게 아니라 뮤지션이 올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뮤지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방법. 첫 번째, 네, 글의 종류가 뭔지. 두 번째, 문단을 딱 나눠서 중심 내용 하나씩만 우선 빠르게 찾을 것. 그리고 나서 문제 보면서 스캔해야 되는 곳들을 올라가서 풀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문단 단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제 푸는 순서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자, part 7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일 지문. 다른 하나는 복수 지문이요. 두 개의 지문을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캔 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똑같아요. 방식은 자, 얘 지금 영수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햄버거 가게네. 그리고 날짜 뭐 이때구나.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영수증이잖아요. 정말 많이 먹었군요. 네, 그리고 가격은 이만큼이구나. 뭐 이 정도 그냥 대충 훑으신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실 때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이 햄버거 가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언급되어 있는 걸 물어봤죠.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좀 어렵게 걸리는데 여러분. 여기 스캔할 때 뭐 9시, 5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었을 때 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5시라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거요. 잘 보이시나요?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Open 24 hours a day. 그리고 나서 7 days a week.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연, 중, 무, 휴. 다시 말해서 맨날 문 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5 o'clock이 들어가건 6 o'clock이 들어가건 상관없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지능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24시간 문을 연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지문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5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문제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면 얼마니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요. 시트러스 드링크 코스트예요. 시트러스 드링크. 그러면 한번 스캔을 해볼까? 자, 올라가서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메뉴가 지금 여기 있었으니까 쭉 봤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시트러스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시트러스는 감귤류지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의 가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냥 1:1 스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감귤류? 그래서 오렌지 주스 0.99달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일 지문은 보통 이렇게 스캔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문단을 나눠서 큰 틀로 봐서 중심 내용을 잡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중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죠. 이중지문이라고 했다가 복수지문이라고 했다가 저는 그냥 편하게 이중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복수지문이에요. 더블 패시지요. 자, 복수지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두 개잖아요, 지문이. 그러니까 글의 종류도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제일 먼저 글의 종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랑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복수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스케줄에 관련된 거, 아, 이게 지금 열차 시간표구나 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7월 달 거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뭘까요? 지역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는 시간이 이때구나 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운행을 안 하네? 뭐 이 정도만 그냥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 지문을 보면 여기는 이메일이 나와 있죠. 자, 이메일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낸 날짜, 그리고 주제까지. 여기는 첨부 문서는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얘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똑같죠, 뒤에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는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보고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은 단서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위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고, 문단을 먼저 나누면요. 자, 첫 번째 문단, 나 여기에 뭐 전화를 했고 어레인지 했고 모르겠어요. 시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뭐 however 이런 단서가 없네요. 네, 뒤에 가보니까 now that we have to change. 아하,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티켓을 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게 앞에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회사에서 미팅을 하는구나. 회의할 거야. 뭐를?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회의를 하겠거니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문에서는 그래서 회의를 하러 가려면 기차표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지문이랑 연관이 돼 있겠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슉 빼서 문제를 볼게요. 191번 문제를 보니까 스케줄을 보면 사실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글렌데인 트레인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왼쪽 지문으로 가서 글렌데일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근데 글렌데일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왔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글렌데일 데일리 트레인 스케줄이라는 걸 보고 이 지역에 있는 기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쭉 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들 네, 모든 정거장에 다 쓰고 있죠. 자, 옆에를 볼게요. 자, 옆에를 보니까 린덴이라는 지역에서는 모든 기차가 선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는 린덴이라는 지역을 찾으셔야 되겠죠. 지금 지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멀미가 나실 것 같아요. 천천히 가볼게요. 린덴 걸려 있고요. 저 빼야 돼요. 자, 슉 뺐어요. 모든 지역에 다 지금 정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1번은 네, 이게 맞아요. A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92번 문제를 보니까 얼마나 빨리 기차를 탈 수 있니? from to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기차를 타는 거고요. 이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ew Brunswick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겠죠. 자, 또 뺄게요. New Brunswick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여기 있어요. 가장 빨리 내가 탈 수 있는 기차의 시간을 보니까 8시 5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8시 5분 차를 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스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93번 문제를 보니까요. 비키라는 사람이 어떤 컴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까 제가 스캔할 때 잠깐 봤어요. 어떤 거를? 얘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를 하는데 뭐를 할 거냐면 뉴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그리고 얘가 brief demonstration, 간략하게 이거를 설명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을 가지고 찾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94번 문제.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거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시 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까 demonstration 한다는 말이 지금 paraphrasing이 돼 있어서 presentation을 한다라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지문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멀미나니까 다시 안 갈게요. 자, 그 다음 195번 문제. 어디에 여기가 위치돼 있어? 지역 정보니까 기차로 가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군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안 걸려 있어요. 이 지역 이름이. 렌틴이라는 지역 이름이 안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 지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으로 내려가셨을 때 렌틴이라는 게 아까 여기 걸려 있었죠. 회의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얘가 기차를 타는데요. 자,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죠. 여기를 볼게요. 10-minute walk from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차를 타고 가면 10분 정도 거리가 아까 렌틴이라는 곳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거기가 어딘데 스케줄을 봐야 되겠죠. 10시 10분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위로 또 올라가야 돼요. 10시 10분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 네, 여기 있죠. 그러면 8시 10분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8시 10분 출발 맞나요? 8시 10분 출발? 죄송해요. 너무 멀미나죠. 8시 10분 출발 맞네요. 자, 최고의 초이스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내리는지 정보가 안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 다음 열차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8시 30분에 도착이래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지문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는 거 그 다음 열차를 타면 10시 반에 도착을 하는구나. 그래서 도착지가 메트로파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렌틴이라는 곳은 그래서 어디 위치에 있냐면요. 메트로파크 근처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걸 알아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다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지저분하죠. 이 지문 자체를요 위에 봤다가 밑에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을 하셔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실 때 제일 먼저 지문의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8-7 끝났고요. 자, 총 3강에 걸쳐서 여러분들 제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네, 당연히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네, 그러면 신촌 박정어학원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